자, 이번에는 이제 제 13강으로 그 경매 물건에 이제 목을 매는 사람,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좀 이제 뭐 제목은 좀 자극적인데, 예,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경매 물건에 그 경매 물건에 이해인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 물건의 이해 관계자들. 첫 번째가 이제 누가 있을 것 같냐? 그럼 이제 아무래도 채무자, 그죠? 이제 경매 당시에 이제 소유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세요. 결국은 이제 누구나 자기 물건이 뭐 경매당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그 부동산 담보를 설정해서 그 자금을 융통해서 뭐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그게 여의치 않아서 결국은 이제 뭐 자기가 가족이 살고 있는 뭐 아파트라든지 뭐 보금자리까지를 이제 경매 물건을 내놓게 되는 이제 사실은 이제 눈물의 주인공이죠. 뭐 지금까지 경매하면서 무수히 많은 그 채무자들을 만나 보았습니다. 뭐 직접 만난 적은 몇 번 없고 이제 그 경매가 진행이 되면 나중에 이제 명도하러 가서 보면 아무튼 가장 이제 마음이 아픈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경우에도 경매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경매를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 서시면 굉장히 슬프다. 그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누가 있냐면 이제 보증인. 요건 이제 뭐 물상 보증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상 보증인인데 다행히 우리나라는 IMF를 지나면서부터 이제 그 보증인을 세우지 못하게 굉장히 이제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들어보셨겠지만 옛말에 보증서는 자식은 뭐 절대 사람 대접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그 세상살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그래도 다행히 이제 정책적으로 보증인에 대해서는 보증을 많이 이제 폐지하는 그런 상황에서 요즘 이제 보증 잘못 썼다가 뭐 폐가망신했다 이런 경우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뭐 그 회사 대표 같은 경우는 회사가 그 법인 대표 같은 경우는 회사가 대출을 받을 때 대표이사가 이제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지만 뭐 우리 같이 일반적인 서민들은 그런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별로 그렇게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임차인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 그죠? 사실은 선생님들 그 경매 공부를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특히 주거용 부동산을 경매 공부를 합니다 할 때는 누구를 권리 분석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권리 분석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 부동산 등기 부상의 권리 분석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임차인 분석이 있다. 그 얘기세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낙찰받고자 하는 물건이 뭐 아파트라든지 빌라, 연립, 다가구, 근생 이런 경우에 누가 주거용 부동산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부동산은 무슨 법에 적용을 받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서 그 부동산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몇 가지 기준들이 있다세요.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요 임차인 분석을 잘하면 이제 경매 실력이 좋으신 거고 그렇지 못하면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단조롭습니다. 임차인 분석이 굉장히 단조로운데 누구는 요걸 뭐 다른 공부를 해보신 분들도 다른 경매 강좌나 그 책을 통해서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임차인 분석을 합니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오늘 여기서는 이 말소 기준 권리의 세세한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말소 기준 권리 1보다 말소 기준 권리 1인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다 이제 저당권 그냥 보통 제1순위 저당권, 최선순위 저당권, 최선순위 그냥 저당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죠? 최선순위 저당권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일단 보고 편안하게 보고 이 말소 기준 저당권 설정일보다 먼저 그 해당 부동산에 전입한 임차인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순위 임차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선순위
선순위 임차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이 사람들한테는 이제 뭐가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꼭 메모해 놓으세요.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 나중에 이제 이 대항력에 대해서도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 임차인은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데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그 집이 경매나 매매로 소유권이 바뀌어도 어떻게 자신의 임차보증금을 어떻게 전액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그 집에서 강제 퇴거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 얘기세요. 매매야 당연히 뭐 그 전세보증금만큼 임차보증금만큼을 이제 그 매입하는 사람한테 인수시키고 그 나머지 차익을 이제 받아가는 구조에서 상관이 없겠지만 경매로 소유권이 바뀔 때는 이게 완전히 달라진다 그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서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한 사람을 무슨 임차인이라고 하냐면 선순위 임차인이고 선순위 임차인은 뭘 가지고 있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 좀 알아놔 주시면 좋을 것 같으세요. 뭐 어떻게? 최선순위. 물론 이제 다른 권리도 있습니다. 다른 권리도 있는데 보통 우리가 한 경매 물건에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권리가 한 95%가 그 경매 물건에 설정된 최선순위 저당권이니까 통칭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다른 그 강의에서는 세세하게 한번 이제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뒤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전입한 임차인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이제 후순위 임차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후순위 임차인이다. 그럼 이제 이 그러니까 나누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봐요. 그렇죠? 나누는 이유가 있어서 선순위 임차인은 뭐가 있다고? 대항력이 있다고. 그럼 이제 얼른 잘 생각해 보세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전입한 사람을 이제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이제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그렇죠?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이 후순위 임차인한테는 뭐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으세요? 네, 잘 아시고 이 대항력이 없다고 얘기세요. 그러면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진 선순위 임차인은 아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자신의 임차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매매든 경매든 그 집에서 강제 퇴거당하지 않을 권한을 갖고 있는데 후순위 세입자는 우리가 말하는 후순위 세입자는 뭐가 없다고요? 대항력이 없다고.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세입자는 어떻게 되냐면 경매 시에는 어떻게 자신의 보증금을 하나도 못 받든 일부만 받든 못 받든 상관없이 물론 이제 전액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전액을 받을 수 있고 일부 받을 수도 있고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후순위 임차에는 뭐가 없어서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없어서 경매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한다? 강제 퇴거를 당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 이 선순위 임차인이 많이 살고 있는 그 다가구택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선순위 임차인이 많이 살고 있는 경매 물건이 좋을까요? 후순위 세입자가 많이 살고 있는 경매 물건이 좋을까요? 하면 우리 선생님들은 어쨌든 이 선순위 임차인은 인수해야 된다며 보증금을 인수주의가 적용이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이제 소멸 소재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하면 선순위 임차인보다는 후순위 임차인이 많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하기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시면 경매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세요.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어떤 경매 물건이 경매하기 좋은 물건이다. 인수해야 할 임차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하기 좋다? 경매하기 좋다세요. 선순위 임차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물건이 우수한 물건이다 그 얘기세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그 경매에 대한 인식하고는 좀 다르네 하시는 선생님은 이 동영상 강좌가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후순위 세입자가 살고 있는 물건이 굉장히 경매하기가 어려우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수하는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매하기 좋대. 누가? 오 박사가. 책임질 수 있냐고요?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쪽이 훨씬 경매하기가 편하다 그 얘기세요. 자, 이제 그 구체적인 여기서 이제 요 사람들에 대한 특징만을 말씀드리는 거고
어떤 경매 물건을 고르는 방법에 대한 그 설명은 나중에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살펴보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이 임차인들 중에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임차인들 중에서 뭐가 말소 기준 권리가 하나 있대.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고 요 기준보다 먼저 먼저 그 해당 부동산의 주거를 목적으로 먼저 전입한 이제 일자가 그렇다 얘기세요. 이 임차인 뭐라고 얘기를 하고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고 그보다 나중에 전입한 요 임차인 무슨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는데 이 선순위 임차인한테 뭐가 있다고요?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 의미 좀 잘 알아보시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무슨 주의가 적용이 되냐면 보증금을 어쨌든 다 돌려줘야 하는 인수주의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낙찰받고 나서 경매한 사람이 낙찰 가격 더하기 낙찰 가격이라고 하겠습니다. 더하기 이 인수주의가 적용되는 요 알파만큼을 추가로 물어주어야 되는 금액이 요 알파 금액이 어떻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다? 좋은 물건이다 그 얘기세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물건이다. 그러면 이 후순위 세입자는 뭐가 적용이 된다고요? 소재주의. 어려운 얘기 하려니까 저도 좀 그렇습니다. 소멸주의가 적용이 된 요놈은 어떻게 한다? 그냥 낙찰만 받으면 그만이에요. 낙찰 가격이 전부지 뭐가 없다. 플러스 알파가 없다 하세요. 그런데 요놈보다는 이 선순위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많은 물건이 경매하기가 좋습니다. 꼭 메모 좀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누가 나오냐면 이제 우리 같은 이제 경매 투자자가 나오게 된다 그 얘기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같은 점유자 얘기도 좀 할까요? 네 번째로 이제 점유자. 점유자는 그 집에 살고는 있는데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뭐 전세 임차보증금을 안 주고 살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부동산에 뭐를 그 주민등록 전입을 안 했다든지 뭐를 안 갖춘 사람들 이제 좀 메모만 해놓으세요. 대항요건을 안 갖춘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경매 투자에서는 점유자라고 한다. 이 점유자는 당연히 뭐가 없다? 대항력이 없다 하세요. 대항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주장할 권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결국 이제 명도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굉장히 경매 투자자들을 애먹이는 사람들 중 하나가 이 점유자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없다 그래서 그냥 막 쫓아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실제 명도 단계에 가서 보면 굉장히 얘를 먹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은 이제 경매 투자자가 있다. 이제 경매 투자자가 있다. 그 얘기세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번에서부터 4번까지 1번에서부터 채무자, 보증인, 임차인, 이 점유자가 결국은 누구를 위해서 이해관계를 맺고 있을까라고 하면 사실은 요 전부가 5번 우리 같은 경매 투자자를 위해서 그 물건에 뭐를 하고 있었다? 목을 메고 있다? 그 얘기세요. 좀 사실적인 얘기를 하니까 좀 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경매를 할 때 우리가 경매 투자자로 어떤 그 다가구 주택이나 큰생주택 하나 입찰하러 들어갔을 때는 결국 다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채무자가 나를 위해서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은행자 설정했다고 경매당했을까봐요? 아니잖아요. 보증인도 마찬가지고요. 또 임차인도 사실은 그 부동산이 경매 넘어가기 전에 그 다음에 내가 그 물건에 경매 넘어간 다음에 응찰하기 전까지는 나랑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죠. 물론 점유자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내가 그 부동산에 낙찰받아서 이해관계를 가지는 순간에 이 부동산에 이해관계인이 되는 순간에 어떻다? 1번, 2번, 3번, 4번의 사람들은 몽땅 다 어떻게 결과적으로 나를 위해서 이런 행위를 했었다.
이제 인연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이제 다른 시각의 얘기를 하네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매물건에 목을 맨다는 말은 좀 그렇고 사실은 하고 있는 사람들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 그 얘기세요. 사실 이제 주거용 부동산이라면 이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물론 이제 여기는 한 명 해놨지만 그러진 않고 여기 누가 있냐면 채무자와 그 가족도 있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임차인도 마찬가지고 점유자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런 사람들 채무자, 보증인, 임차인, 점유자가 결국 경매 물건에 낙찰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복속되게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경매당한 부동산의 채무자였어도 안 되고 보증인이었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후수인 세입자였어도 안 되고 단순 점유자였어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 부동산의 뭘로 낙찰자로 투자자로 그 경매당한 부동산을 법원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투자자로서의 그 삶을 산다면 굉장히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자유로울 수 있다 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감사합니다.